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과 수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우리가 데이터를 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했거든요. 그 방대한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 몇 년 전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구글에서 구했을까요? 네, 맞아요. 비슷해요. 여러분이 조금씩 모두 머신러닝 을 할 수 있게 데이터에 기여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는 거,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내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는 거, 페이스북에 라이크 누르는 거 등등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또 PC 가지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지금 주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느냐가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수학이 머신러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머신러닝의 기본 데이터 수집은 결국은 노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했던 그 수많은 행위들, 노가다 비슷하게 단순하게 했던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제 그 수학을 가지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기름값이나 또는 주가 같은 거를 예측할 수도 있을 거고, 수많은 얼굴 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안면을 인식해가지고 보면은 누군지 알아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특정 질병에 어떤 약이 적절할지, 또는 또 여러분 신체 컨디션에 어떤 약이 잘 적용될지 알아내는 것도 수학을 이용한 알고리즘으로 가능하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 머신러닝을 충분히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학을 몰라도 되긴 해요. 모델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것에 사용되는 모델들이 워낙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 관련된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좋은 것들이 계속 개발되니까 그것들의 치중만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것을 예측하는 것을 이제 머신러닝으로 구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수학을 알고 접근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분명히 이제 나중에 저력에서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운전을 다 하지만은 레이싱 선수랑 그냥 운전하시는 여러분이랑 다른 점은 뭘까요? 레이싱 하는 분들은 차의 구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엔진이 어떻게 되고 속도를 낼 때 현재 차가 어떤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런 걸 다 아니까 기본적으로 작은 차이를 낼 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운전자랑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머신러닝 관련해 가지고 모델들도 이제 쉽게 익힐 수 있는 단계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프레임워크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공부하는 단계고, 이렇게 주로 이제 모델들, 프레임워크들 또 새로 익히고 이런 단계로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차이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그 모델을 깊게 이해하느냐, 그런 수학에 대한 지식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이 머신러닝은 수학에서 통계, statistics, 그 다음에 calculus, 미적분, 그 다음에 linear algebra, 선형대수학, 그럼 probability, 확률, 이 네 개가 축을 이루고 있어요. 통계, statistics 부분은 머신러닝에 있어가지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머신러닝은 통계예요. 미적분, calculus는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최적화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형대수학, 그리고 선형대수학 부분은 아까 우리가 거의 노가다처럼 엄청나게 구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 필요한 거고요. 확률은 이제 그 결과들이 얼마나 더 확률적으로 높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그 성적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예측을 한다고 할 때, 그런 모델을 만든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노가다를 막 해가지고 전부 막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다 구하고 막 이리저리 다 뒤져가지고 공부 시간별로 성적에 대해서 자료, 데이터를 얻었다고 이제 해요. 그랬을 때를 이제 가지고 수학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 공부 시간에 따른 점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자료를 이제 구했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공부 시간마다 뭐 점수가 어떻게 됐다 이거를 이제 점으로 해가지고 할 때 가장 이제 연관성 있는 데이터 이제 직선을 구하는 게 이제 통계에서 선형회귀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y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예측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x가 공부 시간이라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 우리는 곱해주는 m하고 그리고 y절편인 이 b, 이 두 가지만 만약에 안다면은 어떻겠어요? 모든 예측이 정확하게 되겠죠. 모든 게 이래요. 아주 수식은 이거 간단한 거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가를 예측한다든지 뭐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m이라는 것과 b라는 거 공식이 이럴 때 mx 플러스 b라고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x라는 거를 가지고 이 m과 기울기와 b를 어떻게 그러면 알아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울기와 y절편을 안다면은 이게 지금 정확한 정답이라고 할 때 파란색 직선이 계속 우리가 시간이 많다면은 이 m과 그 b를 계속 바꿔가지고 이제 딱 맞는 선형회귀 그래프를 찾아낼 수 있겠죠. 머신러닝은 바로 그 작업이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이제 최적화된 이런 선형회귀 그래프가 이제 직선이 딱 있을 때 데이터가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요 오차가 거리가 적은 것을 이제 찾아내는 거겠고, 그와 관련된 공식으로 우리는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함수들을 이용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으로 이제 비용을 최소화한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그 가설에서 y값 뺀 거를 이제 제곱해가지고 그걸 평균을 내주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최적으로 그 오차가 적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주게 하냐면은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제 미분에서 이제 해당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미분을 통해 가지고 가장 그 적합한 이제 그래프를 찾아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을 이제 진짜로 한다고 그럴 때 과연 그 공부 시간하고 성적하고만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이게 되려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 또 그 사람의 과거 작년도 성적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여러 변수들이 있는 수식을 사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공부 시간 외에 체력, 뭐 머리, IQ,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선형 대수학이에요. 행렬로 보여듯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을 이제 계속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들이 세 가지 통계, 그 다음에 미분, 그 다음에 선형 대수학이 이제 그 주요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수학이고요. 이제 하나 남은 거, 그럼 확률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자, 만약에 성적도 좋은데 이제 또 미녀기도 하는 거라면은 공부도 잘하는데 그 이제 근데 공부도 잘하면서 미남이거나 또는 미녀기도 해요. 이거는 지금 확률적으로밖에
모르게 할 수가 없겠죠. 그 공부도 잘하고 미남이다. 누구 얘기 같네. 아무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에서는 그 로지스틱 회귀라고 해가지고 머신러닝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게 어떤 사건의 발생 그 선형 그 결합 선형 그래프에서 이용되는 사건 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이거든요. 공부도 잘하면서 미남이고 공부도 잘하면서 뭐 또는 미녀고 그 가능성을 또 예측할 수 있는 모델로서 이렇게 확률을 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은 수학에서의 미적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모델을 얼마나 그 적합하게 할 수 있는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형 대수학을 이용해 가지고 그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넣어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로서 어떤 것에 그 발생 가능한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통계 이게 바로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추구하는 최종 목표인 거예요. 통계적으로 해서 알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과 그 수학에서 사용되는 것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